어젯밤에도 아이 앞에서 남편과 한바탕 싸우셨나요? 그리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애 성격 다 버리는 거 아닐까? 이 불안한 환경 때문에 아이 뇌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죠. 오늘 그 무거운 죄책감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화해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이런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남편과 싸우더라도, 남편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더라도 아이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우리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곳에서 부부싸움은 아이 뇌를 쪼그라들게 한다, 부부싸움은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다, 이런 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아이에게 미안해서 계속 눈물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모든 부부싸움이 아이의 뇌를 망가뜨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이한테 영향이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 톤만 변해도 공개의 흐름을 읽으니까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이 이렇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에서 말하는 뇌가 망가질 정도의 위험이라는 건 어쩌다 겪는 부부싸움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고성이 오가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수개월, 수년간 계속 지속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되어야만 아이의 뇌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즉, 어젯밤 우리가 남편과 말다툼을 좀 했다고 해서, 최근에 자주 싸운다고 해서 당장 아이 뇌세포가 파괴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너무 자주 싸우긴 하는데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 우리가 싸움을 완전히 멈춰야 할까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꾹 참고 웃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명백히 잘못을 했는데도, 혹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도 아이를 보호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것? 이건 우리 정신건강을 망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싸움을 줄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안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남편이 우리를 더 함부로 한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참는 엄마의 모습만 보이는 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나중에 억울한 일 생기면 그냥 참고 살아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돼요. 하지만 남편과 많이 싸우냐 조금 싸우냐, 이것보다 아이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에미 워너라는 박사의 연구팀이 하와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800여 명을 무려 40년 넘게 추적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그 800명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 극심한 가난, 가정폭력과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고위험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당시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커서 범죄자가 되거나 부모처럼 정신질환을 앓게 될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40년 뒤에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위험군 아이들 중에 3분의 1가량에 달하는 아이들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3분의 1의 아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연구를 해보니 이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지지적인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대상이 꼭 부모일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면 자상한 아빠, 온화한 엄마, 이렇게 함께 웃고 있는 마치 TV 광고 같은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때마다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어, 우리는 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빠가 제 역할을 못해도, 심지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인 우리조차 잠시 무너져 있더라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늘 따뜻하게 반겨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학교에서 아이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선생님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지지해주는 어른이 단 한 명만 있더라도 아이는 충분히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라면 그 한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충분히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은 행운인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영상을 보면서 좋은 어른이 되려고
하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에게는 완벽한 두 명의 부모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충분히 어른으로서 기르할 수 있는 엄마, 즉 우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좀 달라요. 남편이 조금만 인상을 쓰거나 목소리만 높여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요. 무기력해요. 라고 말이죠. 물론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본다면 아이가 타고난 그 예민한 기질은 타고난 거라 우리가 뜯어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그런 아이를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면서 수호천사처럼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민들레형 아이 그리고 난초형 아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아이들은 민들레 같습니다. 민들레는 도로변이나 차가운 아스팔트 같은 곳에서도 씩씩하게 잘 자라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집에서 아빠가 소리를 질러도 또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툴툴 털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갔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 아이는 난초형 아이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난초는 환경에 무척 예민한 걸로 알려져 있죠. 조금만 건조하거나 빛이 부족해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아빠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눈치를 보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이 난초형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난초는 키우기 어렵지만 조건이 딱 맞으면 민들레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화려하고 압도적인 꽃을 피워냅니다. 이것처럼 난초와 민들레는 단순히 강하고 약한 게 아닙니다. 서로 특성이 다른 것 뿐이죠. 즉 지금 아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이가 약해서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지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그런 모습을 고쳐야 할 문제 이렇게 보거나 해결해야 될 숙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꽃 피워줄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이를 더 잘 품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남편 때문에 아이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움이나 불안이 많이 사라지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아이에게 지지적인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지적인 어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아이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남편과 싸우고 나면 아이의 예민한 모습이 남편을 닮은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이에게 차마 직접 대놓고 말을 못해도 아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예민하냐 지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 그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녀분은 부모의 모든 것을 흡수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아이에게 안 좋겠죠. 지지적인 부모는 다릅니다. 아이의 기질을 남편의 단점과 연결하지 않고 고유한 특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소리에 많이 민감하구나. 귀가 밝아서 남들이 못 듣는 것도 듣는 거야. 괜찮아. 너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아이를 고쳐야 할 대상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둘째는 일관성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지적인 어른이 되려면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다 보니 기분 좋을 땐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면서도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저리 좀 가 있어. 엄마 힘든 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날씨 같으면 아이는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 거예요. 지지적인 어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이와의 관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 감정이 힘들다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엄마가 지금 아빠 일로 기분이 좀 안 좋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는 그래도 약속대로 8시에 책 읽어줄 거야. 라는 형태로 말이죠. 엄마는 언제나 그 자리 단단한 땅처럼 있어줄 거란 그런 느낌만 보여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셋째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겁니다. 절대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관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냥 하고 싶은 게임이라도 실컷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방치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진짜 지지적인 태도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겁니다. 집이 좀 시끄러워서 힘들지? 그래도 숙제는 학생과 선생님의 약속이니까 딱 거기까지 게임만 하고 끝내자.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라는 형태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넌 소중해. 하지만 이 선은 지켜야 해. 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우리를 더 어른으로 신뢰하게 되고 부모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넷째는
번째는 마음을 읽어주는 태도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읽어주세요. 방금 제가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이가 울거나 무서워할 때 뚝 그쳐 남자고 왜 울어 라는 형태로 감정을 통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강하게 통제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이를 먹어도 정말 어려운 게 감정을 다루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건 평생을 걸쳐서 연습해야 될 숙제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의 감정을 통제하는 대신 아이의 마음을 거울처럼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큰 소리 나서 무서웠지? 심장이 막 뛰었어? 엄마도 무서웠을 것 같아. 너가 우는 건 당연해 라고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엄마가 언어로 명확하게 읽어줄 때 아이의 뇌 속에 비상벨인 편도체 이게 비로소 꺼지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강점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는 강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죠.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도 아이를 볼 때 혹시 닫힌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너 또 학교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 그렇게 소심해서 남자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점만 지적하면 아이는 평생 자신을 세상의 피해자나 낙오자로 생각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 아이에게 열려있는 다른 문을 봐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말을 잘 안 하는 아이라면 이 아이는 아마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티는 것이 강점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도 묵묵히 학교 다녀오느라 고생 정말 많았어. 엄마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너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게 엄마는 정말 대견해. 넌 정말 속이 깊고 강한 아이야 라고 말이죠. 아이는 엄마가 말해주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릴 겁니다. 우리 아이를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 혹은 능력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시선 하나가 어쩌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너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대놓고 한탄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부모 사이가 냉랭하거나 다툼이 잦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매번 싸우나 봐.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에게 너는 긍정적으로 커야 해. 밝게 살아라. 이렇게 100번 말하는 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 이걸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좋은 롤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엄마인 우리가 먼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돌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엄마의 뒷모습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우리 엄마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나도 엄마처럼 단단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이죠.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두 명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지지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어른이 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나는 그동안 아이한테 상처만 준 나쁜 엄마였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좋은 어른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지적인 어른의 태도 이 6가지를 완벽하게 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심리학자는 오히려 너무 완벽한 엄마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 엄마가 아이가 울기도 전에 필요한 모든 걸 즉각적으로 다 해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기다리는 법, 스트레스를 견디는 법 이런 걸 배우기는 할까요?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빈틈과 실수 또한 아이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 100점이 아니라 한 60점 정도의 엄마가 되어도 괜찮다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자책하거나 너무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못해도 아이와 적어도 20년 이상은 같이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지적인 어른이 되는 방향만 잃지 않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100점에 가까운 어른이 되어 있으실 거니까요.